松草地で染めし日本松少年隊오늘은 1957년 이토 히사오 씨가 부른 니혼마츠 소년대라는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의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일대는 에도시대 당시 니혼마츠번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니혼마츠번은 10만 700석의 경제력을 갖춘 중소규모의 번이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의 중신으로 유명했던 니와 나가이대를 조상으로 하는 니와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니혼마츠번은 오우가도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이 아이즈번 토벌을 위해서는 니혼마츠번 공략이 우선이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터지면 어린 소년들이 무기를 들고 참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이즈번의 소년병인 백호대가 자결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한국전쟁에서도 수많은 학도병이 군번도 없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니혼마츠번도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많은 소년들이 참전해야 했을 만큼 긴박했던 니혼마츠번의 흔적을 찾아 가스미가 성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니혼마츠 성은 신정부군의 공성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타 파괴되었는데요. 1872년 폐성령이 발표되면서 남아있던 망루들까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1982년 니혼마츠 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미노와문 복원을 시작으로 1995년 성 중심부와 천수대 석축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의 다이시지 주조가 빚어낸 사케, 다이시지 미노와몬의 미노와몬이 바로 복원된 니혼마츠 성의 정문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니혼마츠 소년대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즈번 영지내로 신정부군이 침공에 들어오기 전 동북지방 동맹군과 신정부군 사이에 발발했던 일련의 전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신전쟁은 신정부군과 구막부군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전투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이죠. 보신전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쟁이 바로 아이즈 전쟁인데요. 아이즈 전쟁은 시간 순으로 시라카와 전투를 시작으로 이와키 전투, 니혼마츠 전투, 보나리 고개 전투, 아이즈번 농성전, 그리고 대장번으로서 주요 전투에 1만 명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센다이번이 무너진 하타마키 고개 전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보면 동북지방 공략을 위한 첫 요충지에 시라카와 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라카와 번이 도쿠가와 직속 영지로 편입되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니혼마츠번의 시라카와 일대 영지를 관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라카와 성에는 니혼마츠번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에도성 무열 입성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의 많은 영지가 신정부군에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직할령이었던 시라카와 지역도 당연히 신정부군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868년 음력 3월 23일 신정부군의 동북지방 토벌대 지휘부가 센다이번의 본진을 설치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동북지방의 각 번은 신정부군의 방침을 따르며 어떻게든 아이즈번을 평화적으로 사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요. 음력 4월 20일 고압적인 자세로 동북지방을 멸시하던 조슈 출신 신정부군 참모 세라 슈조가 센다이번, 후쿠시마번 사무라이에게 암살당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맙니다. 아이즈번은 발빠르게 병력을 파견해 동북지방 방어의 최전방인 시라카와 성을 점령합니다. 4월 25일 신정부군은 시라카와 성 탈환을 위해 기습작전에 나서지만 센다이번, 아이즈번의 수비에 막혀 실패합니다. 5월 1일 전열을 정비한 신정부군 700명은 동북지방 연합군 2,500명이 지키는 시라카와 성을 압도적인 무기로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전투에서 신정부군 전사자는 14명, 동북지방 동맹군은 355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자 교환비가 1대 25 정도 되죠. 신정부군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동북지방연합군은 약 100일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시라카와성 탈환 공격을 감행했지만 총 9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요충지였던 다나구라번도 신정부군 손에 들어가자 센다이번과 니혼마츠번 주력 부대는 이 일대를 포기하고 모리야마번 인근으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같은 편이었던 미하루번이 비밀리에 신정부군과 항복 협상에 임하게 되죠. 존왕 사상을 가진 세력이 주류였던 미하루번은 사상적으로는 신정부군에 가까웠지만 오만석의 소국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북지방 동맹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26일 미하루번은 동맹을 이탈해 신정부군에 가담했고 이윽고 모리야마번도 신정부군에 항복합니다. 코오리야마에는 여전히 센다이번, 니혼마츠번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신정부군은 또 하나의 요충지인 모토미야 공략에 성공하며 코오리야마에 남아있던 센다이번, 니혼마츠번 주력 부대는 고립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동북지방 동맹군은 코오리야마의 병력과 니혼마츠번 병력을 동원해 세 방향에서 신정부군을 공격했지만 모두 패했고 주력 부대가 대부분 소모된 니혼마츠번은 아이즈번이 침공당하기 약 한 달 전인 1868년 음력 7월 29일 결국 신정부군의 본토 침략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병력 부족 상태에 놓인 니혼마츠번은 12세의 어린이까지 전장에 투입되며 아이즈번 백호대에 못지않은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황을 이해한 상태로 니혼마츠성을 함께 둘러보시죠. 소셜미디어 X를 떠올리는 듯한 니와 가문의 문장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동북지방 전체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길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혼마루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본성터의 석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는 석축 위로 본성터, 즉 혼마루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성에서는 측면 방어형 성문 입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성문을 돌파해도 바로 천수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번 더 길을 꺾게 만든 이중 성문 구조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니혼마츠 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문을 통과하면 동쪽 막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칼과 조총으로 전쟁하던 시절을 대비해 만들어진 성의 구조가 보신전쟁 시기의 무기체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겠죠. 1868년 음력 7월 29일 신정부군의 공격을 받은 니혼마츠 성은 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낙성되고 말았습니다.
동쪽 막루대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전체 구조가 성의 중심부, 즉 혼마루가 되겠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석축이 천수대입니다. 천수대 앞에서 바라본 장면인데요. 성의 중심부 너머로 니혼마츠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막루 건물은 사라졌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동쪽 막루대 역시 터만 남아 있고요. 천수각도 전쟁 당일 모두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노부부 사진을 찍어드릴까 어쩔까 생각했습니다만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니혼마츠성이 함락되기 이틀 전인 7월 27일 니혼마츠번의 수뇌부는 항복할 것인가 항전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펼쳤지만 가로인 니와 이치가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철저 항전을 천명했습니다. 항복해도 멸망하고 항복하지 않아도 또한 멸망하니 멸망은 하나일 뿐이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가신들의 뜻에 따라 번주 니와 나가쿠니는 다음 날인 7월 28일 요네자와로 탈출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전 이곳에서 자결한 니와 와자에몬과 아베 이마타노조 2명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니와 와자에몬은 의자에 앉아 지휘용 부채를 무릎 위에 펼친 후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부채 위에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니혼마츠 성에 불을 지르고 자결한 인물이 다름 아닌 와자에몬의 양자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와자에몬은 아직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멍청한 놈이 일을 저질렀다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자결 방법이 분함을 표출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니와 와자에몬의 할복 방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연상되는 장면은 다름 아닌 니혼마츠번 니와 가문의 시조이자 오다 노부나가의 중신 니와 나가히데의 자결 모습이었는데요. 심한 흉복통에 시달리던 니와 나가히데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할복 자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를 끄집어내던 중 돌거북같이 생긴 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 정체를 몰랐겠지만 기생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와 와자에몬은 자결 과정에서 번의 시조였던 니와 나가히데의 자결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일본 성에는 대수문과 익수문이 존재하는데요. 정문과 뒷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수문은 오오테몬, 익수문은 가라메테몬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니혼마츠 소년대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니혼마츠번이 본토 침략을 당하기 전 대부분 병력이 파병 나간 상태에서 퇴로를 차단당하며 제때 귀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환한 병력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이즈번과 마찬가지로 예비대로 편성되어 있어야 할 소년병이 징집되어 성 외곽 지역 전투에 투입됩니다. 니혼마츠번에서는 만 20살이 된 성인이 병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20살이 안 되었지만 본인이 성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2년 터울을 묵인해
18세까지 병적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니혼마츠번에서 운영하던 이 제도를 임년, 일본어로는 이레토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7월 상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니혼마츠번은 출진 연령을 17세까지 낮춰버립니다. 임년 제도에 의해 15세도 신청만 하면 출진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7월 27일 적이 턱 밑까지 밀려오자 출진 연령을 15세로 한 번 더 낮추게 됩니다. 임년 제도에 의해 13세의 어린이도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전쟁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 임년 제도에 턱걸이한 많은 소년들이 전쟁에 자원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이렇게 총 62명의 소년들이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가 14명, 14세가 19명, 15세가 10명, 16세가 12명, 17세가 6명, 그리고 형을 쫓아 전장에 따라온 12살 어린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23살의 사무라이 기무라 듀타로를 대장으로 한 소년 포병대에서 총 8명이 전사했고 그 외 전투에서 6명이 전사하면서 니혼마츠번의 소년 부대는 총 14명이 전사했습니다. 15살의 쿠보 테츠지로와 형을 따라 출진한 12살의 쿠보 토요사부로 두 형제는 모두 부상당한 후 옮겨졌지만 결국 둘 다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진을 앞둔 소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13살의 오카야마 도쿠지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카야마는 출진 전 자신의 기모노뿐만 아니라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소지품 여기저기에 명찰을 달아달라고 엄마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죽었을 때 엄마가 시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오카야마 도쿠지로는 14명의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 소년병이 니혼마츠 소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급조된 부대였던 만큼 전쟁 직후에는 그 존재 자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미즈노 스스무 씨가 니혼마츠 정기, 센다이 정기 상무 등을 역임하며 니혼마츠 부흥과 소년대 역사 기록에 힘쓰면서 비로소 니혼마츠 소년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가스미가성 공원 입구의 이 조형물이 기무라 듀타로 포병대장을 필두로 한 니혼마츠 소년대의 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성은 만감이 교차한 얼굴로 출진 전날 밤을 새워 아들의 명찰을 만들어 기모노에 달고 있는 어머니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백호대의 생존자인 이이노마 사다키치와 니혼마츠 소년대의 생존자인 미즈노 스스무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자신의 동료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혼마츠성 탐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